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b 밑줄 푸무즈크색 빨리 병원에서 퇴원하세요. 당신이 여기 없는 동안 엄마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에드워드가 병원 침대에 누워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지냈어요. 엄마를 돌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킴벌리이고 32세입니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후 에드워드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인내심을 요구하는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 특성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빴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4년 전 친구의 초대를 받아 파티에서 에드워드를 만났습니다. 간호사 중에는 같은 병원 의사와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지배하는 직장이므로 간호사 파티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서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졌고 바로 그날부터 클릭하고 연락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여러 데이트를 하고 자연스럽게 커플이 되었어요. 에드워드와 나는 독서, 영화 보기 같은 취미를 공유해요. 대부분의 데이트는 집에서 편안하게 보냈어요. 별로 재미있는 대화는 없었지만 좋아하는 책을 함께 읽는 것은 즐거웠어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위로가 되고 우리 관계가 시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에드워드가 너무 한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을 건가요? 그는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식탁에서 서로 마주 앉아 에드워드의 집이 설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예기치 않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그가 묻는 캐주얼한 방식에 너무 만족했고 내가 결혼하려면 그와 함께 해야 영광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약혼하고 나면 에드워드 가족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고 또 다른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취미 외에 공통점 둘 다 부모님이 한 분뿐이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왜 이혼하셨는지 자세히는 몰랐는데 혼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셔서 늘 감사하다.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없다는 작은 열등감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에드워드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죠. 엄마에게 결혼한다는 말을 했더니 하나도 빠짐없는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요.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에드워드의 부모님도 중학교 때 이혼하셨다. 시어머니 사브리나를 처음 만났을 때 긴장은 많이 했지만 따뜻하게 킴벌리 하셨다. 에드워드 사브리나는 무엇보다 쉽게 우리 관계를 받아들였다. 진심으로 친절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너무 행복하고 든든했어요. 꿈의 가족에게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줄 알았는데 그때는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행복한 삶이었다고 믿었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했고 우리의 삶이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처럼 거의 같이 살았을 때처럼 에드워드와 나는 조용하고 편안한 일상을 즐겼다. 우리는 주로 집에서 주말에 휴식을 취했고 가끔 쇼핑을 나갔다. 우리의 느리고 거의 구식이었다. 아이가 생기면 이것이 바뀔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즐겼다.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에드워드가 나에게 다가와서 문제는 엄마가 항상 허리 문제를 안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 훨씬 더 심해졌는데 혼자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 사브리나 그렇죠. 병원에 혼자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일하고 가끔은 이사를 가도 야간 근무를 하지요. 왜 당신과 의논하고 싶었는지 에드워드가 계속하기 전에 머뭇거렸어요. 당신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나요? 최근에 월급도 올랐고 엄마 연금으로 임대료의 절반을 내셨으니 우리 셋에게는 충분할 거라 믿습니다만 제발 약속해요. 우리 재정을 잘 관리하세요. 당신이 아이가 생기면 주부가 되고 싶다고 전에 말씀하셨죠. 엄마를 부탁합니다. 그런 간청을 거부하면 마치 사브리나를 해고하는 것처럼 보일 같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론 동의하기 위해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에드워드와 내가 함께 보낸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엄마를 생각하면 그녀를 돕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사브리나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사브리나는 에드워드처럼 1년에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잡담이나 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배려심이 많았고 저는 크게 안았습니다. 준비가 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브리나는 즉시 그녀의 아파트에서 나와 우리 콘도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몇 가지 소지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는 지옥 같은 오두막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브리나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브리나는 다소 내성적이었지만 몇 주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킴벌리 안녕하세요. 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차로 주실 수 있나요? 사브리나는 일주일에 2번 병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빈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병원까지의 거리였습니다. 그녀를 그곳까지 운전한 후 운전은 편도로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약속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차에 앉아서 약속 시간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녀는 차에 타서 기다려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도 사과도 하지? 나를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임원이나 회사원처럼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하원 의원 내가 언제 사브리나의 개인 직원이 되었나요? 그녀의 개인 운전사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가 차에서 틀었던 음악에 대해 그녀가 불평한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연주하는 음악이 야만적이에요. 날 미치게 만드네요. 이게 뭐야 참을 수 없어. 지금 당장 끄세요. 내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CD를 재생하면 10개의 오래된 CD가 나옵니다. 좋은 오래된 노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반복해서 듣는 것은 왕복 2시간 후에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은 쉬지 않고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고 화장실 청소도 빨래 개는 내내 사브리나는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TV를 보며 크게 웃었다. 에드워드 승진한 것은 좋았지만 그에게는 더 많은 일과 책임이 필요했고 그는 종종 일해야 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저녁 식사가 사브리나와 나만이었음을 의미했지만 사브리나는 까다로운 먹는 사람이고 고기를 전혀 먹을 수 없으며 까다롭습니다. 야채에 관해서도 저는 저녁 메뉴를 계획할 때 항상 그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에드워드와 저는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고 우리 둘 다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는 고기 요리를 먹다 사브리나를 수용하기 위해 메뉴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재료와 시간 측면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드는 2가지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사브리나는 양념에도 까다로웠어요. 이게 뭐죠 맛이 없어요.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일이 정기적으로 있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TV를 보다가 나중에 내가 청소를 끝내고 쉬려고 할 때 나에게 준비하라고 했다. 그녀의 샤워는 그녀 스스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샤워를 준비하러 가면서 가끔 샤워실에서 킴벌리가 뭔가 잘못됐다고 달려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게 뭐야? 물이 미지근해 나를 얼리려고 하는 거야? 죽음 샤워실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사브리나가 배를 찌르는 듯한 고함을 지르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배려심이 없는지. 이게 며느리와 사브리나의 관계인가? 물어봤다.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참아주세요. 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이벤트 하고 싶다고 걱정을 털어놓고 별 도움도 안 된다고 하셔서 최근 이혼 생각이 점점 더 많아졌는데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은행 계좌도 없고 마음대로 쓸 돈도 없고 이혼 후 당장 취업도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마음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사브리나로부터의 괴롭힘은 차가 조금만 흔들리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조금만 운전 좀 해는 내가 실수로 사브리나가 싫어하는 걸 주면 위험해. 내가 이거 못 먹을 거 알면서 일부러 창피하게 만드는 거야.
재료가 없으면 마지못해 사러 가. 마트에서 새 재료를 사서 밥을 다시 차려주는데 이건 역겨워서 못 먹겠다. 며 접시를 바로 부엌으로 가져가고 그런 짓을 할 때마다 내가 만든 음식을 고의로 버린다. 이쯤 되면 사브리나 얼굴만 봐도 배가 아프겠다. 에드워드에게 상담을 해도 아플 것 같았다. 그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고 계속 참으라고만 했다. 결국 에드워드는 아내보다 엄마를 더 걱정했다. 솔직히 나는 사브리나의 태도만큼이나 에드워드의 태도에 관대해지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여유롭게 보내던 휴일은 이제 에드워드가 그의 방에 가두어두고 사브리나는 그녀의 방에 가두어 집안일로 바쁜 나를 거실에 홀로 두고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 에드워드와 나 둘만 있던 시절이 그리웠고 이제 그 평화로운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무엇? 결혼을 했고 어느 날 에드워드가 나가는 것을 배웅한 후 어느 날 아침 몸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사브리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직 의료 전문가로서 저를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브리나는 무관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당연히 아팠을 것입니다. 정도 입원했다.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멀리 계셨는데도 바로 오셨다.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니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에드워드에 대한 모든 걸 사브리나에 대해 다 얘기해줬는데 그냥 좋게 들어주셔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결국 가벼워진 에드워드와 사브리나는 그날 병원에도 오지 않았고 다음날 정오에 엄마만 내 곁에 머물렀다. 에드워드가 마침내 얼굴에 나타난 것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친 첫마디였다. 입에서는 언제 퇴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 정말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사브리나가 오기 전의 삶을 잊을 수 없었고 여전히 에드워드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지만 에드워드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 희망은 사라졌어요. 에드워드 계속하세요. 빨리 퇴원해주세요. 단지 궤양 때문에 입원해야 하는 건지 당신이 없는 동안 누가 집안일을 처리하고 엄마를 돌보겠다는 건 과민 반응이군요. 에드워드가 빠르게 말하면서 내 마음은 차가워졌고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한 다음 퇴원하자마자 즉시 떠났습니다. 다시 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드워드가 사라지고 내 병실에 홀로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배가 다시 아프지 않습니까? 2주 후 내 결심이 강화되었습니다. 내 상태 안정되어 있었고 머무는 동안 퇴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러 번 방문하여 제 필요사항을 친절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에드워드는 번만 오셔서 매번 언제 나오느냐고 물으셨고 그게 그의 태도에 신경 쓰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더 이상 방문하지 마세요. 적어도 제가 퇴원하는 날 에드워드의 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킴벌리 또 기대하고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일을 위해 방금 나갔으니 편히 쉬세요. 집안일과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보살피는 중 사브리나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당신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에드워드가 모든 일을 처리했으니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회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브리나의 태도에는 내 건강에 대한 걱정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대로 나는 그녀가 내 삶을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단지 궤양 때문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시니스터처럼 보였고 두 사람 모두 내 퇴원을 축하할 의도가 전혀 없어두며 애초에 내 궤양이 왜 그렇게 심해졌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브리나를 몰고 식사 준비를 하고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사브리나의 고통을 견디는 예전의 일상에 나는 이 지옥의 깊은 곳으로 돌아왔지만 사브리나의 장난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만큼 나를 괴롭히도록 두지 않았다. 이 동안 뭔가를 계획하고 내 계획이 결실을 맺으려고 할 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집에서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녀가 만성 허리 질환을 다쳤을 때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넘어졌으니 다시는 혼자서 걸을 수 없을 것 같다. 휠체어 생활을 준비해주세요. 사브리나가 한동안 입원할 거라고 하더군요. 에드워드와 나는 테이블에서 서로 마주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드워드는 당신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식사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심지어 잠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녀를 돌봐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나는 놀라지도 않았고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침착하게 미안하지만 난 사브리나를 돌볼 생각이 없어. 내가 안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그건 내 책임이야. 아니 난 사브리나를 돌볼 만큼 지쳤어. 에드워드는 간병 책임을 밀기로 결심했어. 내 대답에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점점 표정이 화를 내며 그렇게까지 싫으면 소리를 질렀다. 이혼이다. 간병과 이혼 사이에서 무엇을 할 건지 나는 알겠다는 듯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괜찮다고 말하고 이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심인가요?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집도 없어요. 여기서 떠나면? 할 건가요? 어떡할 건지 말해주세요. 에드워드 여전히 늠름하고 위대하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건 힘들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으니까 제가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를 에드워드에게 건네줬다고 서명해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정말 이혼할 건가요? 터프한 척하지 마세요. 어디로 갈 건가요? 어디든 괜찮아. 이제 빨리 이혼 서류에 서명할 건가요? 에드워드가 패닉에 빠졌는데. 문제를 꺼낸 건 당신이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꺼낸 건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 사람에게서 서류를 빼앗고 신발을 신은 뒤 현관으로 향했고 나는 에드워드에게 당신이 말한 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에는 돈이 있었고 직장도 있고 집도 있었는데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엄마가 맨날 찾아오셨나 봐. 그랬나 봐.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겠다고. 몰랐지? 우리 엄마가 간호사 원장이야. 동네 주립대 병원에서 뭐. 엄마는 인맥이 많아서 내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 빨리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고 이번에 엄마가 나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정말 빚을 많이 졌다. 아파트를 빌리는데 드는 초기 비용을 알려줘도 에드워드는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듯 분개하며 나를 노려봤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브리나 킴벌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물건을 병원으로. 사브리나가 있었다. 분명히 병원에서도 여전히 나를 괴롭힐 계획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사브리나, 잠깐 내 말은 전남편 사브리나야. 미안 방금 에드워드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으니 너와 나는 이제 낯선 사람이니까 물어볼 수 있니? 에드워드 대신 호의를 베푸는 게 뭐야. 내가 어떤 이혼에도 동의하지 않았어. 이건 농담이야. 알았어. 지금 물건을 가져와. 난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닥치라고. 난 돌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더 이상 누군가가 돌봐주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브리나는 전화 반대편에서 잠시 전화를 받았지만 그녀는 에드워드보다 용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 번호를 차단했으니까 그 말에 작별 인사는 알아서 해. 잠깐 내가 엄마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제발 킴벌리. 그 말은? 현관문을 닫고 갑자기 집을 나갔을 때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듯 다음날 시청에서 이혼 사유를 찾았고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사브리나와 에드워드의 정서적 괴롭힘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어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임대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소개해준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했습니다. 손에 있는 기술 혼자 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학교에 빌려주신 감사드립니다. 사회복권은 조금 불안했지만 사브리나와 함께 사는 것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끼친 모든 문제는 상황이 해결되면 그녀를 여행에 데려갈 것이다. 일이 바빠서 어느새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새 이혼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에드워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킴벌리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에요. 간병으로 피곤하고 배가 아프다고 의사가 추천한 병원에 갔어요. 입원 좀. 이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탁드립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아까 하신 말씀 돌려드릴게요. 배 아프다고 푹 쉬고 입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틀렸어. 그때는 바보였어. 반성했어. 그때의 마음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됐어. 정말 미안해. 알았어. 엄마가 시설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게 어때? 우리는 편하게 지내곤 했었지. 아니, 고마워. 난 바빠서 나한테. 싶으면 먼저 나한테 빚진 보상을 해라. 에드워드는 말문이 막혀서 전화를 끊었고 화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난 사브리나랑 같이 살면 배탈 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겠어.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으니 꽃이라도 보내볼까 생각하며 휴대폰으로 근처 꽃가게를 찾아 출근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라이언. 오랜만이야. 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뭐야? 잘 들어봐. 믿거나 말거나 너의 친오빠가 드디어 결혼한다. 절대 축하해. 내 이름은? 남편 알렉스와 함께 살아. 우리는 꽤 멀리 살아. 우리 고향은 비행기 여행권 내에 있어서 우리의 유명세를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전화로 라이언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렉스는 내가 그에게 내 행복한 소식을 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알렉스는 잘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응원해 줄게. 그게 뭐야? 지금 회사에 있어서 기뻐할 것 같아서 나중에 말할게. 고마워요. 이번 달이나 다음. 집에 돌아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 약혼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내 두 분은 가장 바쁜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시간에 맞춰 일정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렉스와 저는 주로 집에서 일하지만 정규 휴일이 거의 없는 특정 분야에서 일합니다. 따라서 상황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대개 미리 작업하여 여유 시간을 만들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웁니다. 죄송합니다, 라이언. 지금은 일이 너무 바빠서 언제든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반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대해 만약 당신이 임시 데이트를 한다면 그 달에는 한가할 수 있고 6월에 할 계획이니까 지금부터 약 반년 후에 당신이 한가할 때와 딱 맞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의 첫 만남은 아마도 결혼식에서 아리랑 얘기해 볼게. 그 사람은 시간을 잘 보낼 있을 것 같아. 라이언과 전화를 끊고 일정이 정해지면 알려져. 난 약 2시간 뒤에 다시 일하러 돌아왔어. 알렉스가 사무실에서 나왔고 나는 그만둬. 알렉스, 아까 라이언한테 전화가 왔는데 라이언이 결혼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만나고 싶다고 상의했잖아. 지금은 우리 둘 다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어. 그래, 앞으로 몇 달은 힘들 수도 있겠지. 계획하고 있는 결혼식은 지금부터 반년 정도 뒤에 할 예정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게다가 그때쯤이면 당신은 임신 7개월 정도가 될 거야. 그렇지, 사실 난 임신 중이었어. 나 아직 안정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과 관계없이 안정기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라이언이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아, 제가 라이언에게 임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잊었나요? 당신은 임신했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께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라이언 부모님은 제가 직접 연락한 줄 알았는지 모르고 놀라셨고 런님의 전화를 받고 3개월이 지나 안정기가 되었을 때 다시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기는 내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일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휴가를 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약혼자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내가 확인했을 때. 그런데 당신은 스테이시를 알 수도 있겠네요. 내 약혼자 스테이시에게 그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나요? 내 형제 라이언에게서 약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맞다면 당신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 다 같은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서로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갈 때 그의 약혼자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날 라이언이 그의 약혼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 나 알았어. 너는 신디였지. 그렇지, 나를 기억하니. 나는 스테이시야. 스테이시, 물론 내 동생이 그의 약혼자가 실제로 내 중학교 동창인 스테이시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억한다. 그러나
내 친구가 아니었어. 이유는 간단했다. 중학교 때 날 괴롭히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어. 신디 무슨 일이야? 아니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신기할 뿐이야. 하나도 변하지 않은 넌 여전히 귀여워. 스테이시가 나에게 미소를 돌렸다가 임신한 것처럼 시선이 내 배로 향했지. 안 그래? 축하해. 배 만져도 돼? 그래. 스테이시가 내 배를 살살 때렸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편함을 느껴서 알렉스가 너 괜찮냐고 물었지. 그렇지?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있는 게 어때? 괜찮아. 미안 좀 누울게. 일어서서 30분쯤 지나서 위층 침대에 누웠어. 기분이 좀 나아졌어. 그래서 거실로 돌아가기로 했어. 스테이시가 나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어. 신디는 중학교 때 너무 귀여웠고 인기가 많았어. 알렉스가 질투할 거야. 그만해. 빌 과거는 신경 안 써도. 신디가 라이언 여동생이라 다행이다. 동급생이 친척이 되어 기분이 상쾌하다. 거실은 분위기가 좋았지만 스테이시 목소리만 들으니 짜증이 났던 것 같다. 어쩌면 귀엽다고 한 적도 없고 그들이 무엇을 썼는지 등등 다 쏟아내야 할 것 같다. 그땐 나한테 전화했는데 라이언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 아시드니 괜찮아. 내가 거실로 들어오는 걸 눈치채던 스테이시는 얼른 일어나서 다가와서 해서 미안해. 난 괜찮아. 이제 고마워. 나도 눈치채지 못해. 미안해. 스테이시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스테이시도 커가면서 변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한 달이 지나도 굳이 여기서 장면을 찍을 필요를 못 느꼈는데 라이언과 스테이시의 결혼식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알렉스와 저는 일정을 조정하여 참석할 수 있었고 건강도 괜찮았으며 비행기를 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늦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전화번호는 에서 받았습니다. 라이언 그렇군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 알렉스 그 사람은 없어요? 가능하다면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이 불안했지만 남편이 자고 있어서 자고 있다고 물었어요. 지금 당장은 중요하다고 말했지. 그래 정말 중요해. 데이지가 전화로 장황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지. 너도 알다시피 난 정말 내가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면 될 것 같아. 잠깐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꼭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어쨌든 진정하세요. 그게 내 생각엔 잠깐만요. 우리는 이미 집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기분이 나아졌어요. 갑자기 이런 일을 나에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뭐야 몸이 안 좋은 건 맞죠. 스테이시의 질문은 어렸을 때부터 변하지 않았어. 그 순간 그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깨달았어. 걱정은 고맙지만 거절해야 해. 내 동생을 자매로 배웅하고 싶어. 이 대화는 그냥 잊어버리자. 스테이시는 말했어. 전화 너머로 긴 한숨을 쉬네. 방해할 필요는 없어. 보기에 안 좋을 것 같아. 난 단지 너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녀가 중학교 때부터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하니? 귀여워라기보다 괴물이라 뽑혔어. 마녀라 불리고 물 뿌리고 조롱당했던 기억도 나는데 너는 물에 약하지? 싶지만 이제 어른이 됐어. 난 되고 싶지 않았어. 그런 협박에 겁먹어서 형한테 알릴 거야. 넌 후회할 거야. 형이 화내는 걸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게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스테이시가 터져 웃으며 터무니없는 말을 했어. 할 수 있다면 그에게 사랑하는 동생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말해보는 게 어때요? 그런데 잠깐만요. 무슨 뜻인가요? 라이언이 첫 번째 출판에서 일해요. 바로 그곳이 제 아버지가 곳이죠. 이 모든 관계는 아버지의 추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그 사람이 약혼자와 직장을 잃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임을 이해합니다. 나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프러포즈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하면 집에 가고 싶어. 의심스러워서 동생한테 제대로 싶은데 괜찮지 뭐. 남편이 잘생긴 건 일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참석하면 더 자연스러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허락을 받았어요. 나는 표시를 참고 밤 11시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부터 엘리 흐느껴 울도록 조용하게 슬픔을 숨겼습니다. 알렉스에게 보여주려고 업무 등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식 3일 전에 부모님 집에 머물 계획이었는데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회의를 갖기로 약속했기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서 결혼식 전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는데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결혼식장에 있었어요. 알렉스가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천천히 들어갔어요. 야, 너 왜 여기 있어? 스테이시는 결혼식장 입구에서 나에게 다가와서 다른 사람 들키지 않으려고 다가왔다고 속삭였다. 그녀가 잔인하다고 생각한 순간에 우리는 괴물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으니 집에 가라고 내 귀에 속삭였다. 속삭임은 아무도 못했어요. 선생님, 오늘 제 딸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이시 아버지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이걸 보고 잿빛으로 변했어요. 아빠, 서로 아시잖아요. 스테이시,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불명예스러워요. 결혼식 전에 드레스 차림으로 여기 오라고 시드니가 올 때까지 엿봤는데 딸이 좀 불안할 수도 있어서 미안해요. 우리가 같은 반 친구였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퇴적물을 돌려준 건 이해해요. 미소 JY도 나를 웃었는데 눈이 웃지 않았어. 여기도 알렉스야. 네, 그 사람은 그냥 화장실에 있어. 정말 건강해.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두 분 모두 친척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네요. 우리 회사 최고의 크리에이터들이란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부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신디는 신디임으로 알려진 유명한 만화가이고 그녀의 남편은 유명한 미스터리 소설가 에마어 알렉스 마우턴입니다. 우리 부부가 크리에이터로서 번성하고 것을 몰랐던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쉬는 날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스테이시는 아버지와의 관계 상황을 이해하고는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당신이 말했어야 할 방식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빨리 나한테 소식이야. 어쨌든 라운지에서 기다려 체크인했니? 오늘 친척이 되어 너무 기뻐요. 행사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잘 지내세요. 바로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데이지가 빨리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도망치듯이 떠났지만 이번 결혼식에는 알렉스 때문에 참석할 생각이 없었고 막판에 취소하려고 했는데요. 목에 걸고 있던 녹음기를 꺼내서 틀었는데 자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괴물이 집에 가면서 반복해서 틀었다가 되감기했다가 다시 틀었다가 이게 뭐야, 미안한데 따님이 이렇게 말해서 우리 결석할게. 스테이시가 가던 길을 멈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뭐야, 저거 내 목소리 아닌데. 요즘 녹음기 편리해. 언제 어디서 녹음됐는지 표시도 안.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스테이시 아버지 얼굴이 빨개진 채 스테이시가 눈물 흘리는 목소리로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해도 난 내 딸에게 괴물이라 칭송받고 중학교 때부터 나쁜 대우를 받아왔어. 내일 과제도 빠질 거야. 잠깐만, 내일은 중요한 합동 과제가 아니잖아. 회의는 우리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광고가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저도 될 거예요. 알렉스가 내 옆에 와서 대화를 진전시킬 수는 없어요. 잘한 거 아니냐. 사실 내 딸이 한밤중에 내 아내에게 전화해서 협박할 뻔한 말을 해서 아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제 스테이시가 동생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아내에게 제안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 거라고. 뭐, 스테이시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실이 아니야. 아빠 오해예요. 절대 오해일 리 없어요. 탈의실에서 나왔어요. 스턴 표정이 화났어요. 스테이시가 눈물을 글썽이며 라이언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이언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다. 스테이시가 괴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왔냐는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쫓아내고 탈의실에서 도망갈게. 2층 내 친구가 웨딩드레스 입고 나올 때 우연히 찍었는데 이제 말릴 수가 없잖아. 스테이시가 쓰러졌어. 정말 미안해. 전혀 몰랐어. 사과해야 할 건 나야. 괜찮아. 당신은 게 없고 알렉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취소해야 제 동생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알렉스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결혼식은 저녁에 취소되었습니다. 스테이시의 부모님이 사과하러 스테이시를 데려오셨습니다. 내 동생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프로젝트는 예상된 작업이므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는 항상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스테이시는 그녀의 부모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긁어낸 것에 대한 가혹했습니다. 원래 스테이시는 아버지 연줄로 계약직을 구했다가 냉대를 받고 사표를 내고 지금은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한다. 당연히 결혼식 취소 수수료와 보상금도 부담해야 해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남동생은 계속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반년 후에 나는
그가 내 비서와 사랑에 빠졌다는 자랑스러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자매로서 나는 조금 편하지 않습니다. 그의 빠른 처리에 놀랐고 그가 행복하다면 그게 전부입니다. 난 당신과 이혼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당신을 제거하게 되어 안심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녀는 당신과 달리 나에게 아이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키우기는커녕 몸도 잘 관리하지 않는 나에겐 단정한 여자와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지켜줄 만한 가족이 있다. 알겠다. 후회하겠지. 10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몸을 위해 헌신했다. 시어머니 실비아 지치고 지쳤는데 남편이 실비아의 장례식 때 모든 친척들 앞에 저를 버려두고 갔지만 실비아의 유언으로 생지옥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델리아입니다. 35세입니다. 12년 전 조지와 결혼한 늙은 주부. 처음 2년 동안 우리 둘 다 수입이 있었지만 실비아가 병에 걸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으로 이사해서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낡았고 간병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족이 사는 집으로 개조하자고 제안했지만 조지는 그건 돈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어리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를 위해 저축하자. 열심히 노력하면 개조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병은 육체적이었습니다. 엘은 내 외모나 매너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다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인내한 유일한 이유는 시댁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전문 간병인 고용할 계획이었지만 코델리아가 돌보면 그의 의견을 강요했습니다. 엄마가 간병을 시작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돈도 절약될 거예요. 성조지가 강요하면 실비아는 나에게 종종 괜찮냐고 묻곤 했어요. 성조지가 당신을 강요하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고맙게도 실비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을 하는 걸 선호했어요. 장보기 식사 준비 청소와 정원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정원 가꾸기를 할 때마다 시댁 식구들에 대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실비아와 테드는 저를 위해 차를 끓여주었고 테드는 정원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시댁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감사하게 되었어요. 조지는 큰 일을 하고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지내도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조지가 부모님의 보살핌을 떠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조지가 주말에도 일 때문에 집에 없는 동안 나는 한 번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일하면 건강이 망가질 것입니다. 실비아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내가 한몫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직업 조지는 거만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풀타임으로 일한 지 1에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시간제 일로는 별로 벌지 못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계속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엄마 아빠도 추가했을지도 모르죠. 당신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하더군요. 저는 꽤 짜증이 났지만 그 사람이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할 거라 생각해서 사과하고 여유 시간을 많이 갖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IT 컨설팅을 위해 약간의 DIY 개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테드는 세월이 흐르고 실비아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테드는 예전에 도움을 주곤 했지만 허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비아가 수줍게 나에게 코델리아에게 저를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테드에게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네요. 저는 항상 그들의 관계를 존경했기 때문에 실비아를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기로 동의했습니다. 한편 성조지는 제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없고 출퇴근 시간이 너무 힘들다며 사무실 근처에 집을 빌렸습니다. 간신히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나에게 충고하기 시작했다. 코델리아는 그 바보를 곧 떠나라고. 우리는 당신이 우리 아들과 함께 있어서 미안하지만 나는 남편으로서 성조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신 두 사람을 내 것처럼 생각한다고.
계속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부모님과 저는 서로의 마음에 감동받아 울기 시작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가끔 집에 오던 조지는 저를 보면 냉소적으로 한숨을 쉬며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집이 엉망이냐고 불평합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있어요. 사이비아를 돌보는 것이 더 쉽고 집은 테드의 이전처럼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아빠를 도와주지 마세요. 아빠가 당신이 말하는 일을 하게 한다면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큰 집 청소입니다. 매일매일 혼자라니 이렇게 게을러질 줄은 몰랐어. 다음 달에 바뀔 간병일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활비 용돈 더 주려고 했어. 잠깐만 왜 그러는 거야? 엄마를 돌볼 일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게 게을리하면 이혼할게. 조지는 내가 해야. 말은 무시하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원래 성조지가 생활비로 준 돈은 내 시댁 식구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고 테드는 차액을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성조지의 발표는 그날 밤 나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성조지를 설득하는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드가 눈치채고 나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틀려서 망설였지만 상황이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조지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삭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어떻게 설득하여 당신을 태만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린 집에서 편해졌어.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도와줬잖아. 테드, 난 우리가 그 멍청한 아들의 돈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어. 어쨌든 우리는 저축한 돈이 많아 제가 조사해보면 괜찮을 것입니다. 테드는 실제로 자산이 풍부하고 재정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믿고 성조지와의 대화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지만 어느 날 테드는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 나는 조지의 여동생 로잔느와 마주쳤는데 그 말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상속받을 테니 할 말을 잃었으니 제발 떠나주세요. 조지가 개입했습니다. 집을 물려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빠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았고 나는 또한 집을 잘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현금을 모두 성조지에게 맡기고 이날고 집을 우리가 팔아도 현금보다 더 많이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로잔느의 말이 성조지를 침묵시켰습니다. 상속 이야기가 끝나고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만에 우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비아와 저는 로잔느이 마치 그녀의 마지막 친절한 행동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장소는 콘도였습니다. 새 집 앞에 서서 로잔느이 사실을 말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겨서 미안해요. 사실 아빠는 나에게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식으로 말해보세요. 이 완전히 접근 가능한 콘도로 이사하면 확실히 실비아를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빠의 유산 대부분은 이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고 엄마 이름으로 넣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당신에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더 빨리 얘기할 수 없어서. 당신이 괜찮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엄마를 계속 돌봐주세요. 물론 간병비를 지불할 테니 피곤하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꺼려 하셨을 거라는 건 알지만 아빠는 지금까지 로잔느의 말을 듣고 간병을 위해 돈을 따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테드가 그렇게까지 노력했는지 전혀 몰랐고 여기서는 그에게 감사조차 할 수 없다.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고 이혼도 하지 않은 채 부모님을 혼자서 요새를 지키고 있었구나. 멍청한 형제 로잔느가 내 어깨를 껴안고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들어오고 싶어. 로잔느는 테드가 어떻게 콘도를 구입하고 유언장을 통해 실비아의 이름으로 옮겼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테드는 나에게 말할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성조지에 대해 조심스러워서 나는 그들을 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실비아를 보살펴주고 싶다고 말했고 우리는 동의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얻을 수 자격증을 찾기 시작했고 실비아를 계속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테드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실비아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스트레스 없는 여행도 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조지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실비아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월별 수당이 중단되었습니다. 나를 돌보느라 인생을 낭비했어요. 실비아 아까도 말했잖아요. 당신을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더 이상 사과하지 마세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함께 최대한 활용하려고 답장했습니다. 실비아의 건강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며칠 후 장례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진 조지를 만났습니다. 화려하게 화장한 여자와 함께 나타나 간병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만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난 마침내 자유로워졌어.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 이제 새로운 여자와 아이가 생겨서 너와 이혼한다니 무슨 소리야. 나에게는 내가 결코 나에게 줄 수 없는 아이가. 이제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니 알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조지가 나에게 그 말을 하면서 웃으며 장례식장을 막 떠나려던 참에 로잔느가 나중에 변호사와 함께 엄마의 유언장을 읽는다는 걸 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그와 함께 있는 여자는 조지의 팔을 간신히 숨기고 조지의 팔을 얽으며 우리가 가만히 서서 듣는 게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가족이 모두 모인 후 우리는 시댁으로 가서 읽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로잔느가 나에게로 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성조지가 이 말을 듣고 폭발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여동생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코델리아의 이름은 나열되어 있고 내 자신의 아들은 아닌데. 그는 화로잔느의 남편에서 내 머리를 잡았습니다. 재빨리 개입했고 조지가 데려온 여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무언가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유언장이 있었죠. 그녀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여전히 조지를 비웃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물려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변호사가 계속해서 조지가 실비아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녀가 당신을 더 많이 맡길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심지어 그녀를 위협하고 그녀가 변하지 않도록 침대를 발로 찼어요. 내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어. 난 그런 일을 없어. 거짓말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의 유산에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조지가 나에게 소리쳤고 변호사는 침착하게 거짓말은 안 된다고 말했어. 여기서는 그가 조지가 실비아를 위협하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재생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침대를 걷어차는 장면은 테드와 내가 실비아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잔느는 아빠가 그의 영상만 제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따르면 코델리아는 조지가 위협과 협박을 통해 유언장 생성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는 상속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이 그녀의 말에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남성 친척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자는 움츠리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그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우리 결혼 중에 잉태된 것입니다. 불륜으로. 아이입니다. 네스턴의 질문을 듣고 그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당신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심지어 사립탐정을 고용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 모두로부터 상당한 합의를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당신은 아직까지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기대하고 변호사와 내 말을 듣고 가족은 조지를 비난하는 눈을 돌렸습니다. 한 남성 친척이 소리쳤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조지가 남겨진 상황의 무게를 느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후 누구와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이 확정되었고 예정대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실비아가 협박당하는 영상과 여성가족에게 유언장을 읽어주는 영상과 함께 상세한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실비아의 가족은 매우 유명했고 성조지는 그녀의 상속 재산을 염두에 두고 나를 돌보아 주도록 강요했지만
그가 더 빨리 인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나는 멋진 시댁성 조지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공범자는 유산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살아드나 지금은 그들에 대한 청구로 인해 빚더미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낸 영상을 받은 여성의 부모는 분노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끊고 그녀를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로잔느가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이 왔지만 관여를 거부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다행스럽게도 성조지는 제가 실비아와 마지막 날을 보낸 콘도미니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실비아의 유산전은 일하고 싶었고 지금은 간병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로잔느는 농담으로 엄마 돌보기를 마쳤고 이제 상관없이 간병일을 시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밀리 서두르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하지.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미안해. 바로 가져갈게. 대기업에 다니다니 믿을 수가 없네. 이거 진짜 작품이네. 일도 아니고 잭슨이 왜 그 사람과 결혼도 잘했는지 돈도 잘 벌고 눈도 편해요. 응 예쁘고 몸매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에밀리예요. 저는 30살이고 결혼한 지 3개월 됐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초짜예요. 저는 남편 잭슨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요즘 법이 흔하지 않은데 남편은 외동이니까. 해요. 친구들 중에 이런 짓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은데 말을 하면 소리만 지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월급도 꽤 받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저만큼 벌지는 못합니다. 자기 월급의 5배 가까이 벌어도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 수입에 따라 별 상관없는 것 같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고 싫으면 일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하인 취급을 받았어요. 어느 쪽도 참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최악이에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며 불평하기 시작한다. 너 나간다. 응 나 오늘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하는데 화장을 너무 많이 하고 너네 집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 직장 아냐? 없어. 거짓말 안 해. 화장에 그렇게 공을 들인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틀림없어. 역겨운 건 사실이 아니야. 그냥 새 눈을 하려고 하는 거야. 섀도우 잘 샀어. 그냥 가. 이미 됐어. 그렇게 화장을 많이 해도 그냥 은은한 오피스룩 베이지 아이 섀도우인데 신상인데 어제 집에 가는 길에 샀는데도 GL 글리터도 없고 밋밋한 베이지인데 여자들은 다른 여자 화장 변화를 편이에요. 아이 집에 가면 다들 잭슨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에밀리야 나한테 음료수 좀 가져다 줄래? 내 에피타이저가 여기 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겠니? 이게 뭐야? 누구야? 이거 먹어도 돼. 싫으면 안 돼. 안 돼. 다시 만들어. 필요 없어. 남편이 내가 만든 에피타이저를 싱크대에 던지고 싱긋 웃으며 만족스러워 보였는데 순간 슬픔이 밀려드는 걸 느꼈어. 왜 그러지? 매일 이런 견뎌야 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당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방금 남편이 전화해서 돈 좀 있잖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새 집으로 이사하고 싶구나. 엄마. 아빠 그래 그럴 거야. 새 집이 너무 좋아. 그의 어머니가 말하길새 집을 사기 위해 35이 모기지를 받으면 내가 더 잘 대해줄게. 하인에서 가정부로 올라갈 거야. 아니 룸메이트로 갈 거야. 정말 아니야. 내가 틀렸어. 용서해줘. 그냥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나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심입니까? 예, 나는 그 순간에 진심입니다. 나는 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설득력 있는 행동은 비하적인 대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나는 이에 동의하고 집을 사기 위해 35년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을 잘 이해하고 희미한 희망으로 그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드디어 새 집이 완성됐어. 와 멋지다. 내 방이 멋져 보여.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다니 믿을 수 없어. 내 서재도 멋져 보이지만 힘든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남편은 더욱 무모해졌어. 돈을 내고 가계비 기여를 중단했고 그 사람도 매일 밤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을 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항상 우리 생활비에 더 많이 기여했습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기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기부금이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그는 0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업이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업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부업을 허용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실력이 부족해서 모드를 벌다가 익숙해지니까 수입도 늘어나고 밤늦게까지 컴퓨터에. 어느새 몸이 지치고 열도 나더라고요. 아, 나 더워요. 회사 미팅 후 어지러움 일어서려고 했는데 쓰러졌는데 그때 급히 병원으로 가 의식을 되찾았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맞죠. 쓰러졌어요. 어떡해요.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왓츠앱에서 동료와 상사가 진정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봤다. 휴대폰을 보다가 배려심 깊은 동료가 있어서 축복받은 느낌이 들었다. 문이 터져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가방을 뒤지더니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또 왔어요. 남편과 이혼에 관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안경 없이는 잘 볼 수 없었지만 간신히 서명을 휘갈겨 써서 우리 둘 다 서명을 하게 됐어요. 인감을 가지고 문서를 마무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은 이유는 직장에서 쓰러지면서 안경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 내 글씨체가 형편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읽을 수 없을 정도는 안경 없이는 최고입니다. 이제 할 수 있어요. $500만 줄 수 있어요. 안경이 없군요. 이렇게 가까이 쥐면 보이나요? 이건 그렇죠. 선물 계약이에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혼 청원과 선물 계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형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바람 피웠다고 비난할 때마다 새 눈을 썼을 때 항상 나를 잡으러 나갔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생각했습니다. 저를 모함하려다가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빼앗아갈 뻔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거기 서서 완전 당황한 시어머니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에밀리 용서해주세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눈물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어.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상처를 줄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정말 혼란스러웠고 더욱 당황한 사실은 너를 괴롭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끔찍한 짓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야? 나 뭐야? 아버지랑 잭슨이 널 하인 취급했지. 그렇지 잘 대해주고 싶었는데 너도 없을 때 나도 한번 괴롭혀야 했다고 했어. 그만 괴롭히자고 소리 지르고 귀중품 팔았어. 내가 약해서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대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 $500만 주고 싶어. 수정 안 돼. 난 그 많은 돈은 받아들일 수 없어. 방금 한 일을 취소하자. 괜찮아. 얼마 남지 않았어. 너가 갖고 싶어. 암에 걸렸어. 정말 트위스트 난 내 못된 엄마를 전혀 몰랐어. 나를 괴롭혔던 법은 암에 걸렸고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낫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신 완화치료 전문 클리닉에 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몇 번 더 가보세요. 제가 죽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아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행복을 찾는 거란 걸 알아요. 나한테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제발 내 아들 시어머니 행복할 거라고 약속해줘.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내 이해해. 꼭 그렇게 할게요. 울고 있었어. 그런 줄은 몰랐어.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여자는 실제로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잭슨의 집이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그녀의 고인이 된. 남긴 $500만 어디서 나온 걸까? 유산 상속인은 이 정도 액수는 줘도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그 엄청난 액수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받아들인 후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잠시 쉬다가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남편과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나가주실 수 있나요? 이 집은 제가 담보대출을 갚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중요해졌는지 알 수 없나요? 밤에 다른 여자 집에 몰래 나가는 것보다 나는 확실히 더 중요합니다. 셔츠에서 낯선 화장이나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되어 형사를 고용했습니다. 방금 이 사진을 보라고 했나? 데이트할 때 사랑한다고 했어. 너무 육체적으로 가까워서 그게 더 많은 증거가 있어 보고 싶어. 이건 정말 역겹다. 역겨운 게 뭐야. 내 남편이 유령처럼 창백해 보였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바람 피우는 일이 절대 안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밖에서 술을 즐기다가 술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젊은 여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둘은 꽤 연루되어 있었죠.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역겨웠어요. 끔찍한 남자 내가 더 강했다면 그 사람에게 맞설 수 있었을 텐데 예전에 잭슨 집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군도 없었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겁이 났고 인정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 옆에는 힘센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정말 역겹고 역겨운 아들이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말 안 들었지. 에밀리 응 어떻게 감히 배반했어. 엄마 괜찮아. 이거 협박하는 거야. 위험한 말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자리에서. 마 여자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한 거 알잖아. 너도 닥쳐. 사기꾼아. 당신도 바람을 피웠어요. 아버지 같은 아들처럼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내 인생을 돌려주세요. 아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아버지도 바람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고 그들이 다른 차원의 생물처럼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무리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과 잭슨은 이혼으로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지불하고 싶지 않은 당신은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 이 에밀리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계 선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는지 왜 당신이 그 사람한테 줬잖아. 난 그걸 사용할 수도 있었어. 난 그걸 물려받고 싶었어. 애초에 너희들을 위해 물건을 따로 마련해 놓지도 않았잖아. 사실이 뭐야. 난 말 기암에 걸렸어. 곧 떠날 거야. 넌 당신이 에밀리를 너무 가난하게 대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무것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당신 아버지는 수년 동안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은 그들이 시어머니의 삶을 망쳤습니다. 참을 수 없이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짓을 저질러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심지어 따로 떼어놓은 것조차 상속받지 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처음에 따로 떼어놓은 것만큼은 텐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싶었다. 나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너도 나가. 뭐야 시어머니. 그리고 내가 우리 남편들을 쫓아내고 안에서 문을 잠갔어. 고맙고 미안해. 괜찮아.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병원에 가는데 지금은 완화의료실이 꽤 괜찮다고 해서 체크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생 건강했고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보내고 싶었는데 병원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져서요. 의사 간호사들이라 시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달 뒤에 이미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신 후로 정말 끝이었나 봐요. 그녀가 죽기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재판 중에 전 남편으로부터 합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도박에 돈을 낭비하고 있던 저렴한 호텔 숙박비에도 더 이상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애초에 내가 왜 그 사람과 결혼했는지 궁금했어요. 올바른 남자를 고르는 재주도 없었고 구속력도 하나도 없었어요. 바보가 됐고 이제 살 곳이 없어요. 당신이 바람피운 여자 올리비아 예 그녀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잘생긴 남자를 위해 나를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내가 그녀라면 나도 당신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젊은 여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것을 인생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한테 짜증나는 전화가 바로 걸려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이혼 합의금을 받았어요. 앞으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시아버지는 잘 지내시는지 알지만 온 가족이 미움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늘 아내를 얕보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최악의 남자라 외면당하고 있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약한지 모르겠고 나를 괴롭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어떤 면에서는 강해졌다. 매달 현충일에 시댁에 가서 청소를 하려고 계획 중이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내 처제 수잔나는 나에게 아무 생각 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그녀 주변에서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빨리 어서 짜증나는 엄마를 돌봐주세요. 우리 엄마는 불과 3일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누가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이름은 유모입니다. 45세 회사원입니다. 저는 록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입양을 고려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아이들을
때문에 삼키기 힘든 알약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롭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는 아이들이 우리가 가진 전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서 우리는 마리안이라는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마리안은 처음에 비축 상황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매우 공격적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딸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에게 출산 문제에 대해 말했지만 그들은 친절할 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 특정 개인 수산나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의 삶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네. 아내 모리츠 수산나는 내 동생보다 10살 어리고 나보다 8살 어립니다. 나는 당신의 형수이므로 존경심을 표하십시오. 그녀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동생을 많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6학년 때 이혼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가셨고 저는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형이 아버지 고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10년 전 살던 시절에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이 밤샘 중에 어머니와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얼굴 보기 싫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떠났고 어머니는 상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와 조부모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우리 어머니에 의해 어머니는 항상 그를 다시 데려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녀를 데리고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슬프지 않았습니다. 항상 테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동생과 연락이 끊겼는데 3년 전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났어요. 야, 오랜만이네. 어색하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아버지 장례식 때였는데 그 뒤에 작은 여자가 나타났어. 남동생은 40대 초반이었는데 그 여자는 훨씬 더 젊어 보였고 이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은 왜 여기 있는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형이 내가 결혼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 수잔나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결혼했을 때 나는 무엇이었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형한테 연락했는데 답이 없네. 축하해. 결혼 선물이 없어. 정말 축하해. 들어 오실래요? 방금 나타난 게 이상해서 초대했어요. 으악,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가 싫어요. 쉰내 동생의 아내 수산나는 즉시 무례했습니다. 마리안은 수산나에게 뭔가 씩씩거리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마리안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것은 꽤 오랜만이었지만 그녀에게 커피가 좋다고 스트레스를 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수산나는 나에게 말한 다음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TV를 켰습니다. 저는 누구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단한 형은 수잔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TV를 시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고 누가 그녀가 그렇게 무례하다고 생각할까요? 커피를 만나면서 잡담을 나누다가 짜증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산나는 나보다 8살 어렸다고. 나는 당시 42살이었는데 34살이다. 어떻게 누군가가 34살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는가? 내 동생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나는 질문밖에 없었지만 수산나에게는 내 동생만이 아는 좋은 점이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내가 당신의 형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우리 가족 애완동물인 마란을 무례하게 대했던 여자의 말입니다. 그만 알았어. 수산나 나. 해서 그들에게 떠나라고 힌트를 줬어. 내 형제들도 너무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 알았어. 수산나. 내가 그들을 배웅할 테니 가자. 잠깐만. 우리 결혼 선물을 아직 못 받았어. 그녀 그때 내 동생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에 의해 여기로 끌려온 것을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뻔뻔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형제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방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올 것입니다. 나중에 여자랑 했는데 수산나가 말하길 누가 내 남편을 걱정하냐고 말했지. 내 형이 결혼하는 사람은 현금이면 돼. 난 그걸 잃었어. 들어봐. 형, 내가 결혼했을 때 너는 축하도 안 했고 이제 이 무례한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왔다고 내 형이 말했어. 글쎄, 나는 그녀에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내가 여전히 짜증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말에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선배를 존경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단지 당신의 형제의 결혼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나는 더 어리지만 나는 당신의 자매입니다. 시댁은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제발 나가서 마침내 그들을 밖으로 쫓아냈고 수산나는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라도 그녀가 불합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리안을 안고 사과했고 남편 롭에게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름 끼쳤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할 텐데 선물은 어떻게 할 건가요? 형이 나에게 준 적이 없어서 두렵고 오늘 이후에 그들이 다시 방문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보관할 계획이 없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동의했고 근처에 사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했는데 엄마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내 동생은 그녀를 방문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녀를 원망하고 있을. 현재 상태 오늘 기분은 어때요? 엄마, 우리 엄마는 작년에 시보건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후가 좋지 않았어요.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았어요. 제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이 집 근처에서 애완동물 친화적인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집으로 이사했지만 엄마가 아프셨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수 있도록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전환하여 몰이치는 아내는 이제 그녀가 좋아하는 것 엄마에게 수산나가 악몽이었다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그녀는 활기차다고 엄마는 나를 믿는 것 같았어요. 모리츠는 약간 내성적이어서 쾌활한 사람이 집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엄마가 단 하루도 내 동생을 잊지 않았다면 나는 그들이 언젠가 화해하기를. 내 동생의 행동을 볼 때 엄마도 이것을 아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에게 어떤 축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니터에서 수잔을 봤을 때 초인종이 울려서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는 집에 없는 척하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으로 그녀가 방문했을 때 문에 대답해야 했다. 그녀는 너무 웅얼거려서 부동산 관리인이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잔은 쇠사슬을 달고 문을 열었고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결혼 선물을 받으러 왔어요. 지금쯤이면 준비가 다 됐을 거예요. 오늘 내 동생은 쇠사슬이 걸려 있어서 다행이더군요. 수잔나는 짜증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나 혼자예요. 서둘러요. 내가 침묵을 지켰을 때 그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인색하고 당신은 아이도 없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아이가 없다는 말은 나를 울릴 뻔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그녀와 결혼한 것에 대해 내 동생을 원망했고 내 남편 롭이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롭의 당당한 키. 수산나는 눈에 띄게 겁을 먹었습니다. 응, 당신이 남편입니까? 나는 모리츠의 아내 수산나입니다. 내가 왔습니다. 우리 결혼을 알리기 위해 롭이 방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결혼을 축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내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습니다. 롭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의의 문제입니다. 경찰에 문의하면 당신의 행동은 강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우리 대화를 녹음해서 수잔나에게 보여줬는데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 둘은 바보들이야. 당연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당연지사.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는 달려가서 미안해. 내가 그녀를 직접적으로 더 나쁘게 만들도록 도와주느라 늦어버렸어. 롭은 그런 사람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롭은 그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형제와 그의 아내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3년 후 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보통 모르는 번호에는 응답하지 않지만 응답을 했을 때 큰 소리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생각나지 않았어. 수잔나에 대한 이게 다 뭐야. 그건 틀림없이 내 동생의 아내 수잔나의 목소리였어.
내 동생의 전화번호에서 내 전화번호를 찾았나봐. 그 사람이 아직 그녀와 결혼했다는 게 믿을 수 없어. 그 사람은 힘든 사람이야. 수산나가 내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들으면서 수산나가 마침내 정신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산나가 방금 무슨 말을 했나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비를 모두 청구할 거예요. 그녀가 예상하지. 사실을 그녀에게 말했어요. 수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나요? 3일 전 누가 그 거짓말을 믿겠는가. 이 통화를 녹음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일 내 엄마를 돌려보낼 거야. 이자벨 도망가지 말고. 전화를 끊었어. 난 엄마가 혼란스러워서 전화를 끊었어. 실제로 3일 전에 돌아가셨고 장례식이 시작되려고 했는데 이름이 이사벨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애니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건강이 악화되어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3일 전 평화롭게 떠나는 마지막 순간은 별로 아프지 않고 잘 수 있을 정도였다. 형에게 알렸는데 안 간다고만 했다. 적어도 마지막 순간이겠거니 했는데 형이 후회하지 않았다면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에게 수산나가 나에게 연락했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날 수산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내 고향이 마라이어낸이 불안한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몇 차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분 후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나는 이미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 잘난 척하는 수잔나 수줍은 표정의 남동생과 낯선 나이든 여자 수잔나가 내 남편을 보고 불쑥 들어와를 표시했다. 한 달 동안 어머니를 돌보셨는데 보고 받기 싫으면 어제 전화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11만 달러로 합의하면 어떨까네. 아내 수잔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나는 낄낄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다음 방으로 가는 문. 수산나 당신이 여기 있으니 경의를 표하는 게 어때요? 우리 어머니와 애니를 소개할게요. 나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보여줬어요. 형이 중얼거렸어요. 엄마. 수산나는 마침내 내 말을 믿고 설명했어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오빠의 목줄이 커지더니 나이 많은 여자가 소리쳤어요. 제발 그만 모리스를 놔주세요. 나는 그 사람이 내 동생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잔나는 대화가 아무데도 안 가는 걸 보고 미친 듯이 내 동생에게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소란을 피우면 내가 개입했습니다. 내가 전화할게요. 경찰은 괜찮아. 눈살을 찌푸렸지만 진정되자 오빠가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수잔나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속았습니다. 내 동생과 그의 아내 수잔나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직장에서 만났어요. 수잔나는 데미어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본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유쾌했습니다. 내 동생은 월급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한 달에 10달러 정도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벌고 나서야 결혼을 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둔 수잔나. 집에서는 집안일을 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의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동생이 마침내 그녀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나는 결코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위해 일할 것입니다. 3년 전 내 동생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오빠는 살이 많이 빠졌었다. 수잔나는 살이 많이 쪘다. 그 무렵 오빠가 이사벨을 만났을 무렵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끌렸고 그녀는 그의 감정을 보답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이사벨이 수산나가 결국 지쳐서 떠나기를 바라는 우리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수산나에게는 그것은 그녀의 집에 추가된 또 하인일 뿐이라고 내 동생이 수산나에게 내 여동생이 나에게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잠시 동안 모셔다 드려야지. 엄마가 비용을 충당할 테니까.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 넌 바보야. 응, 형 거짓말해서 미안해. 농담이야. 수잔나가 소리 지르는 게 지겹다고 내가 말했잖아. 이 말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가세요. 좌절한 수잔나가 얼굴이 빨갛게 변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두 바보 때문에 이혼. 벌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난 멋진 아파트를 살지도 모르죠. 그럼 괜찮을 거예요.
너를 위해 나는 답장을 해서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다. 나는 내 동생에게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마가 보낸 봉투를 건네주었다. 나는 동생이 읽은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자벨은 부드럽게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나는 마침내 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 사람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그게 제가 느낀 감정이에요. 그때 제 남편 로비 형부에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끼친 감정적 고통에 대해 분명히 그녀를 고소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발 절대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오빠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수잔나는 남자가 감정적 고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말했다. 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법을 따르는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남편은 반박했다. 결국 그와 결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느꼈다. 남동생과 수산나는 이혼했습니다. 그는 수산나가 돈을 대부분 낭비했기 때문에 이사벨과 재혼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산나에 대한 정서적 고통에 대한 남동생의 주장은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녀에게 약간의 위자료도 지불해야 했지만 이는 보험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그와 이사벨의 저축은 결국 수산나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30대 후반입니다. 수산나는 결혼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성은 재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련 이후 그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새 집은 남편 직장과 가깝고 경치도 좋고 고양이도 키울 수 있어요. 원격 근무를 그만두고 집 밖에서 다시 일할 생각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고 있는 우리 고양이 마란느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지금의 평화로운 삶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큰 집이 있으면 좋겠다고 오늘. 아이들을 사랑하는 믿음직한 남편과 친절한 시어머니. 저는 렐루입니다.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인 에덴과 결혼했습니다. 얘야, 우리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사망하고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데브스 에덴 동산에는 여동생이 있지만 우리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매매금의 80%를 남겨두었고 우리 두 아이와 시어머니를 위해 방 5개짜리 집을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참을 수 있었다.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게 어때? 에덴도 집안일은 내가 대신할게.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시간을 주는 보유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혼한 처제가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은 도박 문제가 있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녀를 했습니다. 그녀는 를 앓고 있었고 남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아이를 둔 미혼모이고 우리는 그녀에게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머물면서 치유하고 독립할 수 있었지만 2년이 지났고 한때 겸손했던 제 처제가 다소 거만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녀에게 돈을 요구하지. 에덴 동사는 마침내 그녀에게 한 달에 $300를 기부하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그녀의 두 자녀를 위한 $300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스스로 빨래를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 있지만 그녀는 그녀의 것을 우리 바구니에 넣습니다. 이제 문제를 바로잡을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규칙을 따르세요. 귀하의 기부금이 충분하지 않으며 너무 오래 천만에요. 잘 이사 가실 수 있나요? 이곳은 기본적으로 제 가족의 집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부모님 재산 판매의 80%를 물려받았고 그녀의 어머니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그녀는 행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은 여기가 그 집인 것 같아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형수 아이를 어린이집 데리러 오는 데다가 형수 아들이 딸을 귀찮은 듯이 대하고 돈도 못 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어르신들을 하기도 하고 가장 놀랐던 말은 화장실까지 잘 챙겨주시는 분이 대단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에 압도당했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입니다. 마감일이 지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재정도 부족합니다. 반복해서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향은 없었어요. 저도 얘기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형수네 빨래도 무시하고 조금 죄책감을 느끼며 식사도 조금씩 시작하고 신경도 덜 씁니다. 도대체 왜 음식이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임대료도 거의 못 받아서 줄이려고요. 형수가 에덴에게 불평했어요. 에덴 이게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에 감사합니다. 렐루 나를 위해 이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언니가 독립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할 수 없다면 렐루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떠나십시오. 나는 기여합니다. 가계비는 뭐 큰일인데 계속 머물고 싶으면 아내에게 숙박 연장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형수님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남겨둔 적당한 금액을 아무 말도 없이 기부해 주셔야 해요. 미안 누루 이제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엄마 포함해서 셋이서 대화하면 어떨까? 그래서 시어머니 방에 셋이 모여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요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일이었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딸과 제대로 소통도 못하고 답답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형수한테서 딸이 짐게 걱정되기도 하고요. 내 집에서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않으며 처제와 그 가족이 2개월 이내에 이사하지 않으면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저와 제 딸을 위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일을 이렇게까지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부담이 렐루에게 가해졌고 렐루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도 마음에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니한테 이사 나가라고 하세요. 에덴, 동산도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었는데 언니 물건을 모두 버리고 자물쇠를 바꿔야 할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과거와 이혼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동거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